nice too. I know it's been a while, actually more than a while. Here we are. 안녕하세요. 배우자 외도 당당하게 말한다. 여풍당당. 묻지마 캔디. 길라 칙칙입니다. 네, 오늘 주제는 바람에 대처하는 법 제39화. 아내 바람 시 남편이 자주 묻는 질문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묻지마 캔디입니다. 지난 방송에 남편 바람 씨 아내가 자주 묻는 질문편을 많이 사랑해 주셔서 오늘 주제는 그와 반대로 아내 바람 씨 힘들어하시는 남편분들이 자주 묻는 질문과 게시판에 실제 올라온 사연으로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질문의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가지의 질문을 읽어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입니다. 아내가 상간남하고 뜻하지 않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거에 대해서 지난 일을 후회하는 것 같아요. 갑자기 이런 일이 발생해서 어떻게 사건이 진행될지는 모르겠는데 이제는 그냥 애들만 보고 산다고 하네요. 그렇다고 아내 말로는 그 상간남하고도 살고 싶지도 않고 저랑도 사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계속 이혼을 요구합니다. 이런 심리가 뭘까요? 이런 비슷한 경우가 계신 분이 있으신가요? 네, 그러니까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의를 하셨고요. 또 비슷한 사연입니다. 우연히 아내의 와이프 이메일을 들어가 봤는데 세상에 소장 작성한 걸 보니 저한테 이혼 소송을 걸었어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아무리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쓰레기라고 생각했지만 이 정도일지는 몰랐습니다. 기각하기도 돈이 너무 아깝고 그냥 반소로 갈 거예요. 저는 복수하겠습니다. 그렇게 부부 상담도 받아보자고 했는데도 받지도 않고 그러더니 정말 인성 좀 깨우쳐가지고 헤어지고 싶었는데 어떻게 저한테 이혼 소송을 걸 수 있죠? 정말 개 같은 놈 만나서 개고생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맥락을 보게 되면은 아내들이 진짜 적반하장으로 이혼을 요구하고 심지어 어떤 아내는 소장을 접수한 걸 본 거잖아요. 네네. 저도 이런 심리를 알 것 같아요. 저도 남편이 안 했다고 했는데 이혼 소송을 접수한 걸 제가 알게 됐거든요. 사실 이혼을 요구한다는 의미는 그냥 상간남이랑 헤어지지 않았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물론 물리적인 부분도 있지만 정신적으로도 못 헤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혼 소송을 걸었기 때문에 그냥 이혼해 버리겠다. 그냥 구제불능인 아내의 모든 행동에 염증을 느끼고 지쳐서 그냥 같이 포기하는 심정으로 이혼하겠다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절대 이 상태에서 이혼하시면 후회합니다. 이유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려서 아실 텐데요.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 치치님이 정말 열과 성의를 다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뭐 남편한테는 뭐 이제 자식만 보고 살 거야. 난 뭐 그놈이랑도 끝났지만 너랑도 못 살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네, 진짜 캔디님 말씀대로 안 끝났을 가능성이 크고요. 만약에 헤어졌다고 하더라도 여지를 남겨두고 헤어진 거죠. 그렇죠. 네, 내가 이혼하고 올 테니까 기다려. 뭐 이지랄 하면서 욕하지 말자. 괜찮아요. 이렇게요. 네, 이지랄 하면서 이렇게 한 거죠. 그리고 남편한테 이렇게 걸린 마당에 평생 을로 내가 기면서 살 것 같으니까는 그렇게는 살고 싶지 않다는 알량한 자존심이 또 있으니까 여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네, 이런 심리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네가 자꾸 이렇게 그 일로 나를 괴롭히고 협박이네. 그렇게 하면은 나 이혼해버릴 거야 라는 협박성도 섞여 있는 거죠. 맞아요. 오히려 자기가 이혼한다고 협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후회도 하긴 하겠죠. 근데 그 후회가 내가 정말 남편에게 상처를 줬고 내가 가정을 깨뜨렸구나 하는 그런 후회보다는 그럼 어떤 후회요? 내가 병신같이 내가 왜 걸렸을까 그런 후회입니다 사실은. 근데 사실상 상간남과 정리가 덜 됐다는 거고 정말 반성한다면 지 입에서 이혼 소리가 나오면 안 되는 거잖아요. 동의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혼 소장을 보고 더 배신감이 느꼈다고 아까 이렇게 쓰셨는데 이혼 소장은 원래 소설을 쓰는 거거든요. 이건 완전 신춘문예급이에요. 막 등단한 줄 알았어. 등단한 거 아니었어? 저도 진짜 보고서는 등단한 줄 알았어요. 네. 그러니까 특히 세상 물정 모르는 전업주부들의 이혼 소장일수록 이게 아주 상상의 나래를 떨칩니다.
왜냐면 본인이 애 키우고 살림하고 희생한 걸 대단하게 생각을 해요. 물론 뭐 대단하긴 한데 그죠? 그걸 물론, 위해서 네, 물론 네. 대단한 거죠. 자기 자식 키우고 네. 이런 것도 힘들고 육체적으로도 힘들긴 한데 아니 그동안에 남편은 놀았나? 남편이 돈 벌어다 주고 솔직히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면 자기가 편하게 애 키운 걸 수도 있거든요. 근데 네. 그런 걸 희생을 대단하게 여기고 남편이 자기에게 못 해준 것만 또 구구절절 쓴단 말이죠. 음. 그런 거 보면 진짜 남편분들이 기가 막혀 해요. 그리고 본인이 애를 키울 거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러니까 네. 본인이 애를 키울 것이기 때문에 왜냐면 남편이 육아를 안 도와줘서 본인이 지금까지 독박 육아를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내가 키울 건데 여태 받던 생활비를 그대로 받을 거라고 착각을 합니다. 아까 이분도 보면은 뭐 네. 양육비를 뭐 수백만 원을 요구를 하는 소장이었대요. 네네. 그리고 네. 그러니까 그런 소장 내용은 그냥 문학 작품이니까 너무 문학 열받지 마시고 네. 다 원래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런 거에 너무 정서적으로 소모가 돼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간충을 응징하고 와이프를 엿먹이는 거에 네. 집중을 하셔야지 너무 이런 곁다리에 정신이 팔려서는 안 되고요. 네. 이럴 때일수록 거기에다가 뭐 욱하는 심정에 반소를 걸어가지고 진짜 이혼으로 치닫기보다는 네. 기각을 시켜야 되고 그것이 진짜 인실조시입니다. 인실조시 뭐예요? 인생은 신전이야 존만아. 이런 거 어디서 배우는 거예요? 동생한테 배우는 거예요? 아니요 그냥 인터넷에 돌아다니다 보면 아, 네. 그래서 인성 참교육은 부부 상담 해가지고는 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네. 상담하러 가자 어쩌자 애원하지 마시고요. 상간남매랑 헤어지게 만들고 네. 낙동강 우리알로 동동 뜨게 만들어야 그게 진짜 참 교육이라는 거. 아, 네. 저 다- 사실 네. 네. 사실은 저 여기 카페에서 네. 아내가 이혼 소송 걸어서 본인이 반소를 하겠다는데 네. 저 빡이 돌아서 원래 댓글 안 달아야 되는데 밤을 지새우면서 댓글 달았어요. 그분이 이분이에요? 아닌가? 비슷한 내용이 몇 번 있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어디 많이 분인지 모르는데 안 된다고 끝까지 네. 기각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맞아. 저가 피를 토하면서 설명했는데 네. 그 이후에도 너무 감사하게 카페 회원분들이 구구절절 저보다 더 침착하게 그죠. 댓글을 달아주셔서 네네. 이 남편분이 생각을 바꾸셨더라고요. 정말 진정 연미기는 것은 네. 기각으로 해서 아무것도 네. 못하게 손도 못 쓰게 해놓고 병실 맞아요. 만들어서 협의를 하더라도 최고의 조건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으로 맞습니다. 하셔야 되고 이혼 요구했다고 넘어지지 마세요. 그냥 미친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 하는 거예요 이혼 소송. 다 누구나 하는 네, 거예요. 유책 배우자들 다 한 번씩 이혼 소송합니다. 너무 당황하실 거 없어요. 네, 그러면 다음 사연 네, 칙칙님 이번은 해주시겠어요? 소송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라는 네. 글인데요. 네. 요 사연도 네 한번 읽어볼게요. 네. 저는 상간남한테 각서를 받았습니다. 네. 유부녀인지 알고 사귀었다는 각서를 받았고요. 아. 그리고 저와 이제 각서 받을 때 언제부터 성관계를 해왔다고 인정한 녹취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증거는 다 확보가 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저한테 다 들켰으니까 정리를 할 줄 알았는데 교묘하게 속이면서 계속 만나고 있었네요. 헐. 이제 정말 소송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소송 비용이 어느 정도 선인지 궁금하네요. 네. 그래야 변호사 선임하는데 눈탱이 안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증거가 너무 확실해서 변호사 네. 입장에서는 땅 짚고 헤엄치기고 무조건 승소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너무 비싼 돈은 쓰고 싶지 않고요. 변호사 비용이 어느 선인지 성공 보수는 몇 %인지 궁금합니다. 네. 일반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할 맞아요. 일은 없어요. 네. 저도 이런 일이 생길 줄 몰랐기 때문에 이렇게 뭐 그냥 여러 가지로 변호사분들도 네. 자주 만나게 되고 예, 비용도 관심이 있었는데요. 사실은 소송 비용 같은 경우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건을 맡기게 되면 수임료라고 하는데요. 보통 300에서 550까지 상간소 기준으로 이혼소송도 마찬가지예요. 일반적인데 물론 수임료가 더 높은 경우도 있습니다. 예, 네. 그런데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게 성공 보수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적게는 3%에서 10%까지 다양한데 이 성공 복수의 그 목적값이 있잖아요. 소송을 네. 했을 때 우리가 만약에 상간소를 했다라고 한다면은 피해에 대해서 보상으로 손해배상 의미로 그 판결금을 받지 않습니까? 네. 그 판결금의 몇 프로라던가 아니면 그 소를 제기했을 때 정확한 개념이 제가 약간 헷갈리는데 판결금이 아니라 소를 제기했을 때 그 목적의 값에 대한 비율을 받는 건가요? 판결금의 몇 %를 받는 것 같은데. 그래, 그거는 다시 확인해서 한번 방송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예, 그래서 적게는 3%에서 10%까지 다양하기 때문에 그 소송 목적의 값에 대한 일정 부분을 승소 시 해당 변호사에게 지불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판단을 하셔가지고 진행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본인이 직접 하겠다는 분들도 계세요. 사실 상간소 같은 경우는 증거가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네네. 그런데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이제 똥물에 발 안 담그고 싶다. 그죠. 이 소송이라는 게 생각 같았으면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그냥 언제 소장 도착할까요? 언제 받을까요? 막 이러는데 이 절차가 재판하는 과정 굉장히 길어요. 맞아요. 최소 상관소는 6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기간 동안 그냥 대리인인 우리 변호사분들께 맡겨놓고 다른 부분에 좀 충실하게 하시는 게 더 에너지 소비가 되지 그죠, 않을 네. 수도 있고, 그리고 상황이 내가 안 되겠다 뭐 솔직히 상간소에서 승소해서 판결문이 있으면 만약에 유책 배우자가 인소를 걸었다면 이거는 전자소송 같은 경우를 통해서 본인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네. 명백하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뭐 증거만 확실하면은 질 네. 일이 거의 없고 질 것 같은 사건이면은, 그러니까 질 것 같은 사건이라는 거는 증거가 부족한 경우잖아요. 네. 그런 경우는 변호사가 수임을 잘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너무 걱정을 네. 질까봐 걱정하시는 분들이 또 의외로 많아요. 네. 근데 뭐 증거만 확실하면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넉넉지 않으시면 나홀로 소송 생각하시는 분도 많은데, 네. 이게 소송이라는 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소장 몇 번 작성하고 법원에 몇 번 나가고 끝나는 게 아니고 뭐 이제 소송 과정에서 사실조회라든지 뭐 네. 가압류라든지 네. 또 진행하다 보면은 할 일이 또 생기거든요. 네. 그런 거에서 이제 변호사 도움을 받아야 되고요. 네, 네. 그리고 상간남이 소장을 이제 딱 받았을 때 네. 법무법인 어디 변호사 누구누구 네. 다 줄줄이 써 있으면 와 씨발 좆됐다 이 새끼 네. 대형 법무법인 써가지고 나를 소송했네 이러면서 막 겁을 맞는데 네. 겁을 먹는데 네. 소장을 딱 받았는데 남편분이 혼자 막 작성해가지고 네. 막 좀 허접하고 막 이러면은 남편분이 가오도 안 살고 상간남이 겁을 안 먹어요. 그런 부분이 있죠.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사실 돈 때문에 소송하는 거는 아니고 확실히 이제 상간남이랑 와이프랑 갈라놓고 응징하기 네. 위함이니까 어차피 위자료 받으면 메꿔지거든요. 위자료가 네. 뭐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2,000만 원 뭐 이렇게 3,000만 원까지 나오니까 네. 그 몇백만 원은 또 받아서 메꿀 수가 있으니까는 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정 나홀로 하고자 하시면은 소장 작성이라도 법무사 도움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정말 저도 이제 법무법인을 통해서 했거든요. 네. 근데 사실 저희야 이쪽으로 경험이 많으니까 뭐 그 법무법인 같은 경우도 그 해당 법무법인에 5명, 4명 정도 변호사분들이 있고 네. 소송 대리인으로 한 분의 변호사가 판결장에 계속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대리인으로 그 이름이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네. 그럼 좀 가오사는 거 맞죠? 있어 보이죠? 모르는 사람 있어 와 보이죠. 좋댔다 이거 사람들 이렇게 큰 데서 나 못 이기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기 때문에 네, 네. 그런 경우는 약간 내가 이런 부분을 좀 하고 싶다. 내가 지금 너무 열받아서 이렇게라도 해야 되겠다 싶으면 그렇게 진행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는 아내의 외도는 남편의 책임 때문이라는 유튜브 동영상이 많은데요 라는 제목으로 글이 올랐거든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내의 외도 때문에 유튜브를 뒤져보다가 아내의 외도는 남편의 책임이라는 영상들이 굉장히 많네요. 구독자 수도 많고 게다가 영상도 한 수천 개 되는 것 같아요. 말을 잘 들어보면 남편이 외롭게 했기 때문에 아내가 바람이 났다라고 하는데 나는 아내를 외롭게 하지 않았는데 왜 바람이 났을까요? 카페에서 말하는 내용이랑 너무 달라서 혼란스럽습니다. 네. 물론 이런 경우 많아요. 사실은 일반적인 부분은 아내의 외도는 결핍에 의한 거고 남편의 외도는 충만에 의한 거다. 이런 표현들이 되게 많긴 한데요. 네네. 물론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보통 그건 남편이 먼저 외도를 한 경우나 아니면 그의 치명적인 이혼 사유가 있었던 경우이거든요. 폭력이라던가 알코올 중독이라던가 도박이라던가 완전 성질물에 들어온 새끼들. 네? 네. 그런 부분에서 거의 대부분은 있긴 하지만 거의 대부분은 특히 저희 카페 회원분들의 아내분들은 원래 바람기라는 요소가 잠재되어 있다가 누누이 말하지만 상간남을 만나서 발현되고 그 발현된 후에 그걸 무마하기 위해서 남편 때문에 계속해서 주입을 시키는 거거든요. 네. 자신의 바람을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그 한마디로 그냥 개소리를 판단하셔야 되고 제발 자책감 느끼지 마세요. 당신이 왜 이렇게 있잖아. 우리 누누이 말하죠. 당신 돈 적게 벌어줬잖아. 당신 맨날 바빴잖아. 당신 고추 작잖아. 맞아. 그러면 상간남 새끼는 고추 큰지 한번 확인해 보시겠어요? 크지도 않아요. 개소리 그 상간남을 살아봐. 지금 현재 남편분들보다
저 또 더 못합니다. 섹스도 못하고 돈을 왜 벌어줘? 그 새끼들이 아내분들은 돈 벌어줄 것 같아요? 맞아. 만만한 콩떡입니다. 그 불륜녀 무적 논리라고 인터넷에 떠도는 글이 있었는데 네. 돈을 잘 벌어주면 와이프가 이러면서 말하는데요. 당신이 돈 버느라고 나한테 소홀했잖아. 돈이 단 줄 알아? 그럼 만약에 돈을 못 벌어다 주면 능력도 없는 주제에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대요. 그리고 만약에 섹스를 못하면 나를 만족시켜주지 못했잖아 이런대요. 그리고 섹스를 잘하는 남편이면은 섹스만 밝혔잖아? 뭐 네 위주로 했잖아 막 이러면서 하여간 무슨 무적에 놀린 거예요. 그냥 다 네 탓이야. 그러니까는 너무 그거에 귀 기울이지 맙시다. 네. 귀를 닫아버리자고요. 너무 웃겨요. 근데 그리고- 그런 네. 유튜브 찍은 사람들 알고 보면 바람 피우는 거 아니에요? 네가 바람 피우는 거 다 알고 있어. 우리 야풍당당히 다 발라버리겠어. 네. 네, 여러분들 남편 책임 아닙니다. 그런 네. 생각 가지면 정말 잘못한 사람은 큰 소리 팡팡 치고 네. 아무 잘못 없는 우리 남편분들이 진짜 당하는 거거든요. 그런 개소리 하면 그냥 야 닥쳐. 그냥 이 한마디만 하시면 됩니다. 네, 상대할 필요가 없습니다. 미친 네. 상대이기 때문에. 자, 네 번째 사유. 네 번째는 네. 상간남 소송 전에 상간남에게 문자를 보내려고 합니다. 너 깜짝 놀랐어. 왜 깜짝 놀랐어? 왜 보내는 거야? 우리가 우리가 보내지 말라고 혼나는 말 100번 얘기했잖아요. 천번 얘기했잖아요. 네. 네, 상간남 소송 전에 경고 문자를 한 번이라도 보낼까 합니다. 아내와 상간남의 결정적인 대화 내용과 뭐 야릇한 사진 등 증거 캡처해서 첨부해서 보내려고 합니다. 내용은 뭐라고 보내는 게 나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거기다 댓글을 달았어요. 대체 네. 왜 보내려는 거죠? 대체 그거를 왜 미리 알려줍니까? 막 이렇게 했더니 네. 보내는 이유는 만약에 소송을 안 하게 되었을 때 훗날 다시 만나면 뭐 추가 증거를 만들어서 보관하고 싶기도 하고요. 또 문자를 보내서 상간남이 인정하게끔 하고 싶은 전략도 있습니다. 압박을 하고 싶기 때문이죠. 아니 압박이 아니라 정말 죄송해요. 저희 진짜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아니 남편분 얼마나 심각하겠어요. 이분은 네?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셨는데 네. 저희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생각은 많이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거 뭐죠? 그 악수를 둔다라는 거. 장고 장고 끝에 끝에 악수를 악수 둔다. 그러니까 그거네요. 이거는 혼자만의 생각에 빠져서 판단하신 거고요. 우리가 네네. 맨날 하는 말 문자 카톡 보내지 마세요. 제발 플리즈 보내지 네. 말라고 얘기를 하고 증거 자료를 캡처해서 보낸다니요. 그 증거 자료 소송했을 네. 거를 왜 캡처를 해서 보냅니까? 그거는 우리 패만 보여주게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문자 보내고 한다고 상간남이 인정을 할 것 같으세요? 안 해요. 개쌍욕을 아마 다 할 거예요. 네, 문자 하나 띡 보낸다고 그게 압박이 될까요? 절대 안 되고요. 차라리 이럴 바에는 차라리 찾아가가지고 개박살을 내셔야죠. 찌질하. 그런 말 죄송해요. 하지 마요. 문자 보내지 마시고요. 네. 그쪽에서는 일시할 가능성이 크고요. 차단할 거고요. 핸드폰 번호 바꿀 거고요. 네. 내 패만 보이고 얻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장담합니다. 문자 보내고 카톡 보내는 건 사람 대 사람이 하는 거죠. 맞습니다. 벌레하고 사람하고 왜 문자 카톡 합니까? 맞아요. 하지 상간충이라고 마세요. 하셨잖아요. 상간충이라고 상간충이 왜 왜 말을 상간충이겠습니까? 네. 네. 그리고 우리- 소송할지 아까는 또 소송하신다고 소송하기 전에 문자를 보낸다고 하셨는데 나중에는 또 소송을 안 하게 되었을 때 이렇게 하신 거 보니까 아직 소송 결심이 안 서셨는데 소송 꼭 하셔야 되고요. 소송하고 박살을 내야 이게 떨어지는 거지 문자 몇 개 찌그려가지고는 가망 없습니다. 가망 없습니다. 소송 반드시 네. 하셔야 됩니다. 이제 5번째 사연 읽어드릴게요. 분노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퇴근 후 집 앞입니다. 분노가 안 나 사라집니다. 이거 보고 너무 눈물 나더라고요. 난 이해해요. 소주라도 마시고 자고 싶지만 술은 멀리 해야 합니다. 그나마 남아있는 이성이 끊어지거든요. 도와주세요. 분노가 안 사라집니다. 이분 정말 그대로 제가 읽었어요. 정말 죄송한데 제가 도와드리고 싶네요. 네, 퇴근 후 집 앞인데 집에 들어가기 싫다. 이 마음 알죠? 이 마음 너무 저는 아니 그래도 치치님의 남편이 집구석이 없었으니까 괜찮지 않았어요? 아니 시부모님이랑 같이 살았을 때 이분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집에 가기 싫은 거 뭔지 알 것 같아갖고. 네, 네. 저는 저 또한 이 심정으로 거의 1년 넘게 계속해서 남편이랑 그렇기 때문에 정말 집에 들어가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그런데 이제 분노는 그렇게 쉽게 사라지지는 않을 거예요. 다만 분노가 본인을 향하게 두지 마세요. 이 분노는 뿜어야지 내보내야 되는 건데 그걸 안으로 향하게 하면은 몸도 아파오고 더 심한 고통을 경험하게 돼 있거든요. 이게 분노라는 자식이 화가 막 나 있어요. 그러면 이걸 하루 종일 분노를 거잖아요.
그러면 그 분노의 생각이 빠져 있으면 안 되고 그래 너 작년에 너 분노 화가 날 수밖에 없어. 아내만 믿고 살았는데 그죠. 아내가 바람이 났대. 딴 놈이랑 섹스를 했대. 그런데 적반하장으로 나한테 이혼 소송을 걸었어. 넌 당연한 거야. 넌 그래도 잘 견디고 있네. 견디지 마. 너 그냥 화날 수밖에 없는 거야. 라고 네네. 인정을 해주면 분노라는 자식이 그죠. 맞아요. 나 기분이 해줘서 고마워요. 잠깐 나갔다 올게요. 나가들 수 네네네네. 있다라는 거죠. 당연히. 네. 그래 너 많이 화났다 인정을 해주세요. 그 감정을. 그리고 감정이 흘러나가고 나면은 또 다른 긍정적인 에너지로 또 바뀔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분노가 안 사라지는 기간이 길어질 수 있고 나간 줄 알았는데 또 나오고 할 수 있어. 그냥 맞아, 받아들이세요. 맞아요. 아까 왜냐면 내려놔라 받아들여 그런 의미의 분노가 아니라 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저 또한 그랬고 정말 사람이 가정이 제일 편안해야 되잖아요. 네. 저 진짜 근데, 집에 들어가기 싫었거든요. 가정이 지옥 같으니까. 정말 지옥 같았어요. 네. 정말 너무 지옥 같았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마음 알아차림이라고 하잖아요. 마음 네. 챙김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감정을 그냥 이런 감정이 나한테 드는구나 생각하는데 거기에 또 너무 빠져들어서는 안 되고 그냥 그 감정이 구름이라고 생각을 하고 구름이 네, 맞아요. 하늘에 떠가는 구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분노라는 감정이 또 생겼구나. 네. 하지만 나는 거기에 얽매이지 않아. 그냥 구름은 흘러가는 거야. 그냥 기상현상이야. 이렇게 네. 생각하면은 그렇게 감정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거나 뭐 술에 빠지거나 그러지 않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맞아요. 연습을 많이 해야 되죠. 이 남편분이 고무적인 건 분노가 안 사라진다라고 알아차렸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사실은 수순이에요. 어떤 네. 고통이든 분노나 화남, 고통들을 본인이 알아차리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이분 분명히 지금 노력하고 있을 거거든요. 네. 그렇게 하다 보면은 정말 수순처럼 정말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남편분 지금 조금 남편분들 분노 속에 빠져 있어서 이게 분노인지도 모르고 고통 속에 있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사실 시간이 제일 필요한 부분이고 충분히 저희가 마음을 압니다. 서로 같은 아픔을 겪었기 때문에 성별이 다르다 하더라도 100번 이해하니까요. 네네. 여러분들 저희 여풍당당 들어오셔서 뭐 굳이 아내 바람에 대한 방송 내용이 아니더라도 남편 바람도 다 똑같거든요. 성별만 바뀌었을 뿐이지. 네네. 그런 방송 들으면서 마음에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분노를 차라리 네. 억압하거나 억압은 안 와이프한테 돼요. 쏟아내지 말고 네. 상간남한테 쏟아내세요. 원 제가- 없이. 네, 저도 이제 경험을 했지만 그거를 네. 억누르기보다는 언젠가는 풀긴 풀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안 풀고 맞습니다. 담아두면은 내 자식한테 가고 그게 나한테 가고 그렇죠. 이게 또 감정을 억압할수록 그 감정이 작아지는 게 아니고 막 커질 수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상간충 조지는데 에너지를 쏟아부으면 상간충도 떨어지고 가정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아니 봐보세요. 오늘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저도 거제도에 봤어요. 어떤 남자분이 그러니까요. 아니 오죽하면 오죽했으면 그러니까 당해본 사람은 알잖아요. 오죽하면 죽였겠냐고요. 그런데 또 거기서 또 떨어져서 죽었어요. 진짜 자살했어요. 저는 이제 자살했어요. 경찰이랑 대치 중이라고 봤는데 자살했어요. 그래서 나는 너무 가슴이 아픈 저런. 거예요. 이게 남의 일 같지가 않고 그 진짜, 분노가 진짜. 얼마나 어마무시. 근데 전처를 불러달라고 통화를 하게 해달라고 한 거예요. 네. 근데 전처 어디 갔었어요? 모르겠어요. 그 내용까지 디테일하게 보진 않았는데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네요. 여러분들 절대로 그런 행동을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슬기롭게 이 시기를 지나가고 나면 정말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겁니다. 맞아요. 네. 여풍당당을 사랑해 주시는 여러분 정말 감사하고요. 그 여풍당대 카페를 운영 중입니다. 네. 상처 받으신 분들 남자분이나 여자분들 우리 공간에서 이제 치유라던가 아니면 대처법이라던가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누면서 서로 상처 치유에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이버 카페에서 여풍당당 바람치유센터로 검색해 주시고요. 네. 카페 주소는 아래 나갈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연이랑 궁금한 내용은 뭐 게시판에 써주셔도 되고 아래 메일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네. 네, 이 방송 들으신 분들 당장 고고고고로 카페 가입해 주세요. 네. 우리 다음 방송일에 만나요. 안녕. 안녕.